유사나 그로잉업 안에도 오르간 또 후배도 다른 팀에서 또 나오고 세상이 진짜 좁더라고요. 정말 유사나라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유사나를 이 오르간을 치러 갔던 교회에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는 제가 전공은 음악을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됐거든요. 좀 생소하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이제 피아니스트였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저한테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피아노 인구는 너무 넘친다. 그래서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분이 성당에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보다는 옛날 악기긴 하지만 오르간이 희귀하고 이게 전공자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권해가지고 제가 이제 종교음악과에 쳤다가 이 오르간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좋아했고 그냥 재능이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평생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특별한 고민은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모든 그 여성들의 좀 공통분모지만 결혼과 동시에 뭔가 좀 바뀌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레슨을 하고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레슨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제가 전공한 이런 부분도 사실 전문 분야긴 한데 뭔가 이게 왜 학위는 있지만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은 가르치는 이제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일본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음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갔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언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일본어를 그분한테 배우고 저는 그분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도래도래 가르쳐주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저는 그분이 하는 일본어를 못 알아듣고 제가 하는 영어를 그분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 근데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평생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효용 가치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 4년 전에 시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나름 그래도 일본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외국물을 먹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일본 땅이나 한국 땅이나 거기서 거긴데 너무 이 세상이 좁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열혈 엄마가 된 거죠. 우리 아이는 이 좁은 한국 땅, 일본 땅에서 키울 수 없다. 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그때 이제 막 그 미국 간호사 부인 불었을 때 정말 우연히 KBS 뉴스를 봤는데 미국 간호사 막 이렇게 뜨고 저희 올케가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저희 올케가 진짜 뜯어 말렸는데 나 무조건 여기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자매결연 맺은 그냥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학사 편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아이 6살 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죠. 머리 원형 탈모 오면서. 그래서 전문직을 획득을 했을 때 제가 사실 여기 이제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 분당에서 IMF 시절에도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아니지만 일타 레슨어로 나름 그 저기 분당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슨을 했었는데 그때 참 재테크를 잘 해놓고 이런 부의 여러 가지 이런 권리소득 이런 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다 현금이었거든요. 현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막 나가죠.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털 원형 탈모 오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나이도 거의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는 꿈을 꿀 수가 없고 공부를 잘해도 일단 나이에 걸리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래도 첫월급을 한 180만 원을 탄 거예요. 울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나의 노동력에 비례한 이 받는 보수가 진짜 이제 제대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레슨은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한 거였잖아요. 자영업과 직장인의 삶을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름 이 전문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경단녀라던가 제 친구들은 경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다가 나가서 잡을 찾아야 되면 그러니까 일을 찾아야 되면은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하루 종일 캐셔해도 100만 원도 못 벌어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더 돈 버는 거다 막 이제 이런 흐름이었어서 그 당시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호사 일을 하게 되면서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간호사 재직을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련이 막 닥쳐오기 시작을 한 게, 저는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간호사가 되면서, 저희 이제 엄마는 사실 간호사 이전에 2003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세요, 당뇨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생태 리더님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저희 이제 아주버님이 굉장히 제일 잘 나가셨는데 우리 집안의 기둥이셨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막 그 가족이 일단 저랑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저희 엄마야 이제 제 피를 그죠? 저희 이제 친정 엄마지만 우리 시댁은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머님 쓰러지시지 우리 아주버님 쓰러지시지 막 정말 정신 없이 막 도미노처럼 막 휘몰아칠 때, 그때 이제 제가 유산화를 만난 거거든요. 이 회사를 만난 거고, 그때 정말 행복에 대한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나름 내가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재능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미 28에 결혼했을 때 분당에 집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우리 파트너님들이나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꿈꾸는 걸 이미 그때 28살에. 그래서 좀 거꾸로 가는 시기였었죠. 근데 저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결혼을 해서 어쨌든 저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엄청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저의 그 연결되어 있는 이 기준에, 행복에 대한 기준이 돈일까 꿈일까, 뭐 꿈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희 시어머님은 저기 고대 안암 중환자실에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극과 극인데 저는 집이 그때 평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몸을 찢을 수도 없고 중환자실은 딱 그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발휘해서 내가 한 4명 정도에서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우리 엄마 병실에 가고, 한 명은 우리 시어머니 병실에 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주머님 쓰러진 상황이니까 또 시댁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야 되고, 막 정말 꿈이라는 거는 꿀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일단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레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남편이 버는 거와 근데 저희 엄마 그다음에 시어머니 병원비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하루 그냥 있으면요, 한 달만 있으면 아마 여기서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난 아니거든요, 병원비가. 그래서 이게 막 정말 진짜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긴 했지만 내가 필요 충분으로 쓸 수 있는 정도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 못했고, 뭐 명예 뭐 이런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0명 중에서 16등을 했거든요. 근데 간호대 다닐 때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저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마. 그 교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병원을 못 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취업의 문은 너무 작으니까 저한테 이제 저희 학교병원이 인천 기독병원인데 그냥 학교병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저는 무조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현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나이 때문에 지금 따지면은 인권이 거의 제보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들이 한 10살에서 15살 어린 신규 간호사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진짜 그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집에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편찮으셨을 때가 또 저희 아들이 가장 예민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는 또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섬에 있는 기숙학교를 보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잘 자라줬고 지금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 됐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남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꾸는 꿈이지만, 꿈이고 삶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터질지 몰랐잖아요. 그죠? 아무도 코로나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라고 했었고, 근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금 종식되고 있고, 제가 유산을 만났던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IMF 때가 이제 사스였었고 제가 유산화를 막 만나고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가 메르스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아마 4, 5년 뒤에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자영업자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구 소득으로 코로나 사태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빈익빈 부익부 우리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일하는 엄마들한테 정보 잘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휴학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 올고집 케어하려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 간호 학생이고 뭐 그래도 거기 껴주질 않는 거예요. 정보나 이런 걸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부업자 엄마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뭔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학원비를 하나 벌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 유학을 위해서 아마 엄마들이 거의 다 생각하실 거예요. 부업이라는 거는 그냥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거의 필수인데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우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엔잡이라 그래가지고 엔잡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희귀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죠? 우리 MZ세대 뭐예요? 낮에는 가서 일을 하지만 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공부하기도 하고 미래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는 심지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저번에 만났는데 엄마 혹시 제가 지금 고백할 게 있는데 화 안 낸다고 얘기하면은 얘기하겠다고 해서 뭐냐 했더니 비트코인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라고? What?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뭐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1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벌었다는 게 저 너무 웃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에 굉장히 예민하고 MZ세대는 그리고 군대에서도 사다리를 타가지고 뭐 누가 사주고 이런 거 없대요. 정확하게 정말 소수점까지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나누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세대 차이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성 창업 마찬가지. 우리 거의 지금 저녁에 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여기 오신 거고 또 귀한 발걸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지금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 저는 그때는 진짜 피눈물 나게 너무 힘들고 저희 올케가 저를 말려가지고 간호대를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 올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올케는 저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시자 들어가니까. 아니 형님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네. 그렇게 말리면 되니? 와가지고 다리 뭉댕이를 찔러놓고 말렸어야지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또 저한테 또 다른 이제 전문직의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오르간 반주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유산화를 전달을 받게 되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뭐 제가 막 앞서가서 막 뭐 부업에 대한 거 아니면 뭐 그 어떤 창업에 대한 거 아니면 노후에 대한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딱 아까 가족의 건강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근로시간 종사자는 90% 정도 시간이 계속 돈이 되는 거죠. 저도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저는 조금 자유롭게 썼어요. 그 대신 이제 아이들한테 뭐 보충을 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제 엄마들이랑 조율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외국을 갔을 때 일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게 노동 수입이 딱 그냥 수입이 끊기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야마하 학원을 들어가려도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를 배우는 시간은 그만큼 또 걸리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러면은 자본 투자가는 자본이 돈을 버는데 큰 자본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종잣돈이나 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업적인.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저는 처음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킨슨 병을 앓게 되면서 제가 아까 갔던 교회에서 전달을 받게 돼요. 네, 제품으로 처음에는 사업이 아니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제품을 드시면서 괜찮으니까 우리 앞서 우리 제품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산화의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끊임없이 의심했고 저희 엄마가 드시면서 이 제품이 정말 괜찮다 이거를 내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 1년 정도는 제품을 드시고 어떤 결과치를 보고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그다음에 나는 뭐 전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던 거고 이 분야에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죠. 성공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 친구도 아메이를 하셨고 저희 엄마도 그 동생, 그러니까 뭐 저희 이모죠. 이모도 허벌을 하셨고 네, 다 안 하시고 안 되시고 막 이랬던 모습만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우리 기차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플랫폼은 어때요? 기차가 이 방향에서도 오고 저 방향에서도 오고 그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기차들이 연결하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 플랫폼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걸로 인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 그 소비자랑 그 다음에 공급하는 회사를 누굴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통 수입은 뭐예요? 저한테는 피아노 레슨.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의 일이었죠. 그리고 간호사의 일은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3년 내내 공부했죠. 머리 원형 탈모 오도록 공부했죠. 가서 또 여러분들 그 간호사 아마 이제 여기 간호사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악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음악은 그래도 약간 재능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간호사는 진짜 피나는 노력과 끈기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모든 과를 다 돌아야 되고 모든 과를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성인간호학을 한림대학교에 내과 실습을 가는데 혈압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혈압 재는 거 한 80명 했거든요. 진짜 정말 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혈압을 잴 때 보통은 이제 1분 단위로 못 재고 시간이 너무 왜냐면은 학생 간호사 때 실습을 간 거니까 그냥 한 30초 재가지고서는 요령이 생기는 거야 할수록 처음엔 30초에서 곱하기 2를 했는데 그 환자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골든이 웃으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30초 안 하고 15초 곱하기 2 막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쓰는 거죠. 네. 그냥 딱 보면은 아니 왜냐면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몰폴러지 보면은 그랬다가 제가 대박 걸린 거예요. 까칠하신 분한테. 네. 까칠하신 분한테 그냥 제가 이렇게 감고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간호사한테 이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 가서 엄청 혼났거든요. 뭘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참 그런 웃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 대비 이 노동에 대한 대가도 엄청 신성하지만 진짜 엄청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간호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죠. 빡세게 해야죠. 힘들게. 그쵸? 네. 그래서 물통 사업이나 노동 수입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이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거나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잖아요. 휴무 외에 우리 특히 이제 뭐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냥 그죠? 가게를 닫거나 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뭐 알바생을 주던 뭐 누구를 도와주고서는 굴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노동 수입은 저렇게 끊어지고 시간 비례 파이프 사업은 처음에는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즉 여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깔 때 중간에 어디쯤에서는 안 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을 틀었을 때 아니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왜 유사단인지 그러면 저한테는 제가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었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무지한 사람이었고 아마 여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양제 왜 먹어? 영양제 왜 먹어? 나는 건강한데? 나 밥 잘 먹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걸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은 너무너무 그 매스컴이라 그러죠. TV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복지관에서 배우기 때문에 밥 잘 먹으면 안 되고 영양제 먹어야 된다. 영양제 먹어야 돼. 항산화제는 꼭 먹어야 돼. 오메가는 꼭 먹어야 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TV를 틀었는데 오늘 몸신에서 브로콜리가 좋대. 항산화 뭐 1000배래. 그럼 그날 슈퍼 가면은 브로콜리가 없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제품을 먹어서 체험했던 것들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일인 거예요. 그 비즈니스라 해서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거창한데 난 무슨 비즈니스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를 하는 일이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결의 대가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연결의 대가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때는 간과했던 게 뭐냐면 소비, 그러니까 즉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받고 저희 엄마 때문에 제품을 샀지만 저는 먹질 않았어요. 당연히 연결이 안 됐겠죠. 왜냐면 우리 엄마의 사례와 나는 다르잖아요. 그죠? 연령대도 다르고 우리 엄마는 질환자지만 나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냥 수액을 맞으면 되지 뭐 굳이 영양제야. 그리고 못 먹고 뭐 싫고 뭐 여러 가지가 진짜 엄청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약은 또 엄청 좋아하지만 영양제는 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선행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소비를 해서 그죠?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거를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에서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마트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소비한 거를 포인트를 정립을 해주죠. 그죠? 포인트 정립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당장 현금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다 정립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냐면 내가 그냥 소비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아까 말했듯이 소득이 되는 소비가 소득이 되려면은 내가 잘 먹고 아니면 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치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해봤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 수입이긴 해요. 그때 12시부터 거의 8, 9시까지. 물론 제가 나중에 시간 속에서 자영업이었고 직장생활이었지만 병원에서 거의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시면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거든요. 앞뒤로 한두 시간씩은 다 오버타임을 해야 되고 그 오버타임은 나의 오버타임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까지 포함된 근무 시간이에요. 그걸 절대로 쳐주지 않아요. 응급콜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8시에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그냥 사무직이랑 들려요. 8시에 출근을 한다? 8시에 가면 큰일 나요. 신규들은 한 2시간 전에는 가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저는 얼리버드 출근이 있었거든요. 미리 가서 기계를 켜고 세팅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리버드로 가서 그러니까 일찍 가면 일찍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일찍 출근하는데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왜? 신규 간호사니까. 그래서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나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피아노 레슨은 오히려 보면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웠던 일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왜 유산화인지 아까 제가 말했던 직접 판매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 장점이 있어요. 사실 자격이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레슨 할 때 당연히 음악을 전공을 했고 또 간호사를 할 때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간호사 그 학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는 학자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다 이제 빚이고 다 갚잖아요. 일을 하면서. 근데 지금 자격도 필요 없고 자 무자본은 진짜 자본이 하나도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자본이란 자본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카페를 차리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할 때 내가 투자금이라던가 내가 시작하는 그 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제품을 체험해봐야 되는 소비라 그랬잖아요. 자, 제품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한 3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체험하는 거에 내 몸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통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서는 응급실을 가게 되면 온갖 검사를 다 하죠. 그쵸? 한 30에서 50만 원은 막 그냥 깨진단 말이죠. 가서 피 검사하는 건데 저 그게 제일 아까워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어요. 피 검사. 호주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응급실 가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그 피 검사 플러스 이제 수액이랑 해가지고 저는 그 단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완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비할 수 있는 내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다. 자 그런데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유도 아까 시간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부업으로도 가능하대요. 제가 간호사 일을 다 내려놓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시간적인 자유. 저는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 게 시간적인 자유는 그 전에 레슨을 할 때는 제 맘대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 외국에 이제 음악 활동도 하러 가고 이러면은 엄마들한테 당당하게 이제 한 달 정도 방학이니까 애들 보내고 나도 좀 쉰다.
한 달 동안 안 벌어도 되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지만 병원은 그게 가능해요? 병원은 제 맘대로 오프도 못 써요. 예. 빨간 날은 무조건 쉴 수 없음. 빨간 날은 누가 쉬는 날? 1번 수 선생님, 2번 차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연차 줄줄이. 그러니까 맨 막내는 빨간 날도 나와서 선생님 것들 대신 또 찍고 다시 근무하고 오버타임하고 해야 되는, 이게 제가 정말 늦가기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 맘대로. 그래서 병원 창살에 이제 오후에 커피 마시면서 하염없이 밖에 쳐다보면서 내 진짜 여기 빨리 탈출하리라 진짜 정말. 그래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시간적인 자유 뭐예요? 내 맘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좋아. 오늘은 휴일이니까 한 8시쯤 일어날까? 네. 그런 한 2~3시간밖에 못 자는 삶에서 내가 맘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메리트였었어요. 이 비즈니스의 장점 중에. 그럼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되는지 보면은 회사, 제품, 수익. 회사 너무 좋아. 제품도 너무 좋아. 돈을 안 주네? 말이 안 되고요. 자, 수익, 이거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여기 완전 진짜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그냥 한국에 상륙했어. 지금 바로 하면은 돈을 바로 몇백만 원을 꽂아줘. 이거 100% 거의 사기예요. 네. 아니 회사도 모르겠고 제품도 모르겠는데 돈부터 준다는 거는 일단 끊임없이 의심하셔야죠. 그죠? 우리 보이스피싱 삼성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해요? 답장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링크도 열어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들으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이 세상에 정말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금 유사나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하지만 9년 동안 저는 이 일이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흔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예, 저는 지금 뒤돌아도 9년 동안에 저의 삶을 한 3년 정도 이상은 제가 그 간호사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을 했을 때 거의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우리 호주의 제 사촌 동생이 제 톡방에 와 있었는데 거기가 극한 그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아무도 누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톡방에 있는 우리 파트너님들 다 너무 열심히 사니까, 더 열심히 사니까. 우리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신규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내일 휴일이잖아요. 저 밖에 놀러 가도 되고 어디 딴 데 가도 되는데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나의 시간이라던가 나의 모든 것들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성공자가 되실 거고. 자, 그래서 회사랑 제품이랑 수입을 체크를 해보고 제가 유산화를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작년에 정말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창립자는 달라요. 일반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 대상포진 진단시약을 개발하신 마이너스 박사님은 지금 세포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여기 보면은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 비전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일반 오너들, 기업의 오너들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근데 출발이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분의 비전은 뭐예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소망한다. 저는 저 말이 너무 꽂혔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간호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과를 돌았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수술실이랑 중환자실이었어요. 수술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장실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일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이제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진짜 안타깝고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은 매일 그러니까 뭐 월수금 화목토로 투석 받으면서 여기 이제 굵은 관을 꼽아야 되고 신장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연약한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그 대신 이제 제가 또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 또 그런 메리트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정말 고통과 질병 없이.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파킨슨 지금 질환자이시긴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임종을 맞이할 것인지, 그래도 내가 사는 집에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할 것인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다리로 어디를 가고, 그게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이나 이것 때문에 이 마렌츠 박사님의
이 친필 사인도 마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이제 창립이 됐고, 유산화 본사 전경은 저희가 이제 유소다라던가 이런 거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거 유산화 이렇게 써 있죠.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 뭐냐면, 일단 이 회사에서는 모든 게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관리감도 유통 다 하는데, 이거는 제약회사 수준으로, 그러니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유산화 제약 시설을 갖추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자식을 이제 키우시면 엄마 말 이거 해라 해가지고 하는 애가 이뻐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애가 이뻐요? 당연히 후자죠. 예, 그러니까 업계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정말 유산화만큼만 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유산화가 있는 유타주에서도 최고의 기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8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29년 동안 31년이네요. 네, 제가 바꾼다는 게 24개국에 이제 진출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 미국의 회사지만 우리나라 법적인 거에도 안전한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렇게 미등록 폰지 불법, 아까 제가 말했던 한탕주의, 이게 듣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저거는 아예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몇 호로 들어가 있다고요? 527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산화가 우리나라에 2003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저기 보면은 3개월 매출의 40%, 그러니까 판매원들한테 1,5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얼마의 이제 금액을 내고서는 가입이 했잖아요. 근데 회사가 자금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기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고 다시 들어가.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가. 그러면은 527호가 아니고 계속 바뀌겠죠. 근데 유산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527호인 거예요. 즉 아까 앞서 말했던 자본이 탄탄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죠. 내가 잠깐 이 동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무용수였어요.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어요. 제가 주방에만 25년 있었죠. 아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케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퇴직할 나이죠. 그래도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두 번째 살기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 혼자 커피숍 가고 싶어요. 용돈 인상. 요즘은 다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50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분들도 다 두 번째 인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9년 전에 유산화를 만났을 때만 해도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이제 지인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런 과정 중에서도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제3기관이 인정을 했어요. 유산화에 대한 거 사실 간호사들인 저도 주관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3기관에 쭉 저렇게 많은 인증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거는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이제 유전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뭐 집안의 가족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좀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를 연구를 백악관이랑 같이 누가 했다고요? 유산화가. 굉장히 핫한 거죠. 네. 그리고 PDR이랑 CPS 아까 제가 말했던 제약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왔지만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미국은 내과 처방전, 그 다음에 캐나다는 약전에 이렇게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의사들도 추천하고 권하고 네, 처방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트리서치라고 20년 동안 비타민 비교 가이드 어떻게 보면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죠. 비타민 성적표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거에 당연히 유산화가 세계 최고 1등. 그래서 독성도 없고 예, 안전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 저기 맨 끝에 있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저 책은 현재 교보문고에서도 예, 판매하니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래티늄 플러스라고 있죠. 자, 플러스는 뭐냐면 플러스라는 거는 그냥 플래티늄 말고 플러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플러스는 뭐냐면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산화에서는 한 80, 여기는 지금 한 80여 명으로 보이지만 이 연구진들 같이 한 150명 정도의 연구진들이 유산화에서 계속 R&D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도 동향 자체가 트렌드거든요. 예전에는 진단의학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다면 지금은 예방의학.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당뇨센터, 고혈압센터, 심장센터 이렇게 센터로 해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죠.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혈압약 같은 경우는 한 140 정도의 처방을 하거든요. 지금은 130 때만 돼도 처방을 해요. 그리고 훨씬 그 이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투석 같은 경우도 환자들한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지기 전엔 투석을 다 권유하지 않았는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투석을 해야지 신장의 기능을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해서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의료 동향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영양제인데 그냥 한번 만들었어.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맞춰서 의료 트렌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뭐가 제일 많아졌냐면 우울증. 그 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분노, 폭력성 이런 게 뭐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국 유산화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영양제도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의료 동향을 맞춰서 그리고 남들은 다른 회사는 타 기업은 코로나 시기에 저기 50% 이상을 R&D 연구기관에 투자할 수가 있지 못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급감하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아까 말했듯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고 자본도 탄탄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R&D 연구기관에 계속 투자를 해서 신제품도 계속 출시가 되고 계속 리뉴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컨벤션 무대에 나왔던 아까 그 의료진의 아까 그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현장 무대 보면 뒤에 줌에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하는 의료진들을 제가 직접 무대에 선 거를 보고 왔다는 거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현재 의료 동향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오토파지라고 있어요. 오토파지가 뭐냐면 세포에서 내가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거든요. 예. 오토파지, 텔로미어, 마이크로바이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트렌드를 유산화가 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셀리전스 기술력. 이거는 미국의 특허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칼 투데이에 네, 실렸고 아까 앞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포뮬러 미국 특허 번호 1063210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특허를 취득한 게 아니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연구했던 결과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게요. Your body is comprised of billions of diverse cells.
whose jobs vary from creating your vital organs to producing the energy you need to keep moving throughout the day. They do this by sending information through vast communication networks known as cell signaling pathways. Everything you eat contains nutrients that act as molecular messengers, transferring instructions along these pathways to your cells. By isolating key nutrients, you can tap into your body's natural ability to send and receive information and create a specific response within your cells. This is the power of USANA Intelligence technology. Using scientifically developed blends of nutrients and plant extracts that target these distinct pathways to boost the signals that activate important health benefits, like improved mental clarity, a more robust immune response, and better defense against oxidative stress. This groundbreaking technology delivers exactly what your body needs to activate its natural adaptive abilities, redefining what it means to live a happy, healthy life. Start today by customizing your health routine with targeted nutrition featuring Intelligence technology. Only from USANA.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죠. 이게 가장 차별적인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따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병원은 이 회사는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과 함께 의학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요 밑에가 보이는 게 병원의 이제 전경인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영양요법으로 해독요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암 환자들이 보통 받는 항암이라던가 어떤 방사선 이런 거 없이 영양제로 아니면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료 동향이라던가 우리가 계속 연구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양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나요? 신뢰할 수가 없나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4년 연속으로 이게 종합 비타민인데 계속 이 종합 비타민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7대 영양소 안에 들어가고 아까 보여드렸던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기술력으로 뭐에 관한 거가 제일 기본이에요. 세포, 영양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합 영양제 4년 연속으로 헬스케어 연속 수상을 했다는 거고 저희 엄마 이제 파킨슨 병으로 2003년에 이제 발병하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앓으시고 그 사이에 제가 유산을 만났던 2014년 정도에 그때 그 부작용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항산화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이니까 파킨슨 진행을 막는 약을 계속 드셨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뭐 변비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허리가 계속 휘는 거였었어요. 척추가 측만이 되면서 그래서 이 척추를 펴고 고정하는 고정술을 받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질환자니까 이 수술을 받다가 도중에 이제 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돼서 수술을 중단한 상태였고 그때 제가 유산을 전달받게 되고 집에 이제 와상으로 누워 계시던 저희 엄마가 1년 정도를 잘 드시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왼쪽에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왜냐면 제가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지했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1년 동안 영양제를 잘 드셨다는데 아까 앞서 인셀리언스 테크놀로지 동영상에서 뭐가 나왔어요? 면역력 증진이 나왔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수술을 했는데 사실 그날은 중환자실을 들어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 이 사진은 그 다음날 수술한 다음 날이거든요. 붓기도 거의 없죠. 저기 부위밖에 안 보이지만 이 밑에 배에는 해모박이라고 해서 피주머니 6개를 달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면 허리를 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앞뒤로 피도 빨리 굳고 보통 한 14일 정도를 2주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한 10일 정도를 입원을 해야 되는 걸 예상했는데 한 5일 만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못 걸으셔서 이제 1년 동안 제품 드시고 재수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걷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유산화라는 이 회사의 제품력이라던가 아까 자 회사랑 제품이랑 따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작년에는 김장도 하시고
네, 지금은 또 지난번에 또 잡채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일상생활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큰 기적이고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포고 아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오토파지 세포의 나의 개인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오토파지 능력을 높이는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세포에 영향을 채워야 되니까 세포에 대한 가장 큰 기술력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거를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먹으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품을 안 드셨던 분이 아니에요. 유산화 말고 그 전에 아메이를 20여 년을 드셨던 분인 거예요. 항산화제를 드셨던 분인 거예요. 연애를 하나도 안 먹던 사람은 저예요. 예. 근데 저희 엄마의 저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영양학이라는 거에 조금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한의사예요. 두 분 다. 예. 한 분은 지금 이제 여기 트레이닝 와 계시는데 한의사인데 3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수입도 괜찮으세요. 이분은 한 달에 5천만 원 버시고 이제 이분은 개원했으니까 뭐 얼마 버는지 이제 뭐 개원한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본인 보세요. 여기 31살이거든요. 근데 자기 그 한의원에 이렇게 적었어요. 유산할 사이언스 디스트리뷰터. 왜 적었냐고. 근데 본인이 기능의학으로 유산화의 제품력을 일단 뭐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걸 떠나서 제품 체험을 해보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왜냐면 한의사니까 일단 내 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비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 전달하면 사기잖아요.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유산화 말고 그 전에 많은 영양제, 뭐 효소 다 체험해보셨어요. 근데 유산화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셀리전스 기술력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제품들은 이렇게 세 가지 뭐 많지 않고 전단지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30여 가지 그래서 내가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아까 우리 제품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이어트가 꼭 살을 빼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영양을 채우고 독소를 빼고 영양을 채우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코로나 시기에 신제품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현대인들이 어떻게 먹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포뮬라로 가장 이상적인 영양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좀 제시했던 그런 플랜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저 4차까지 맞았거든요. 4차 백신까지. 4차 백신 맞고 걸렸어요. 코로나가. 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가. 근데 여러분들의 면역은 뭘로 챙겨야 돼요? 이걸로 챙겨야 돼요. 비타민 A, C, 비타민 D, 아연, 베타글루칸, 오메가,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까지 아무것도 하나도 없죠. 이 푸드 백신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항산화제고 여러분들의 몸에 신진대사뿐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걸 뭐가 유산화는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700회 이상의 상을 받았고요. 4,50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들이 당연히 유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 앞서 얘기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 회사도 너무 좋고 제품도 완전 탁월해 세계 최고야. 자 그럼 거기 상응하는 건 뭐예요? 보상이어야 되잖아요. 나이, 성별이나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거예요. 20%.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9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20%를 준다는 이 공정한 게 너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핸드폰 하나로 가능한 거야. 내가 어떤 거 하는 거에 사무실을 차려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따로 사무실을 낼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오피스에 아니면은 내가 뭘 얻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너무 잘 맞고 상속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상 플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소비만 하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처음에 소비하는 거에서 소득을 만들어 가는 적립할 수 있는 당연히 우리는 비즈니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membership에 혜택이 있는 것 중에 자동 주문으로 그러니까 예약 주문을 걸었을 때 10% 할인되고 처음에 가입을 한 후에는 첫 구매 후에는 10% 더 추가 할인 혜택이 있죠. 자 회사의 차별성은 앞서 얘기했어요.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정산 그러니까 주급 회사가 아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우리는 월급에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급이에요. 그러면 1년에 53주니까 우리가 보너스 있는 달 직장인들 아실 거예요. 그쵸? 지금 월급이 딱 들어오는 날 하루 이틀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손가락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내 통장에 이게 뭔가 잔액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주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가 있는 달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받는 그런 격이죠. 그리고 실적이 당연히 2월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네. 뭐 월 마감으로 치고, 보통 월 마감 회사들이 많죠. 보험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월 마감을 치고 다시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마감을 하지만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내가 받고 나서 실적은 2월이 돼서 내가 일정한 포인트가 돼서 받을 때까지는 계속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2월이 된다는 거죠. 자, 유선화는 똑같이 20% 누구나 주고, 그 다음에 무한 기피라는 게 뭐냐면 저기 왼쪽에 타 회사는 어떤 일정한 단계를 제한을 해놔요. 뭐 7단계, 8단계. 하지만 유선화는 어떻게? 네, 여러분 무제한 좋아하시죠? 무제한. 제한이 없어요. 단계 제한이 없어요. 네. 그 밑에 나로부터 100단계, 200단계 있든 단 5% 아니 5포인트가 구매가 일어나도 그 5포인트를 100명에게 다 똑같이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런 걸 들으실 때 그런 회사 어디서 회사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당연히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00포인트가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거고, 차별성은 뭐냐면 평생 매칭 보너스, 즉 뭐냐면 우리 사랑의 짝대기. 자, 제가 유산화를 이제 만나가지고 유산화 이제 회원이 되고 이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유산화의 이제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따게 되면은 자, 대형 면허가 있고 중형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가 있는데, 그냥 이제 바쁘니까 지금 또 시간도 이제 거의 47분이거든요. 제가 엄청 달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대형 면허 15% 주는 거를 땄다. 그리고 내가 함께 소개하는 사람이 인원수, 내가 평생 뭐 50명까지밖에 안 돼, 100명까지밖에가 안 돼가 아니라 그 무제한으로 그 사람이 계속 대형 면허를 따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만약에 주에 받게 된다. 그럼 나한테는 15만 원이, 1000만 원일 때는 150만 원이, 1억일 때는 1500만 원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게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 라인에 있든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산화 보상 플랜은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주정산 주지급에다가 달러로 지급을 한 달러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8시, 즉 내가 이번 주에 일한 거가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할 수 있죠. 주 마감을 하기 때문에. 자, 중고 매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자, 포인트가 자 여기 올라오고, 자 김씨가 지금 수당을 받잖아요. 그죠? 김씨의 500포인트가 나한테 올라오고 박씨의 400포인트가 나한테 올라오고, 이렇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중복 매출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안 나오나요? 불이? 이 500, 여기 이 500포인트가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400포인트가 일로 올라가고, 자 나한테, 근데 우리는 작은 쪽으로 주기 때문에, 즉 자 내가 그냥 가게 하나가 있을 때는 김씨와 박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자 이렇게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똑같아요. 이 밑에서 A, B, C, D 100% 다 올라온다는 거죠. 소비자, 사업자 상관없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비즈니스 센터는 내가 가게 하나로 시작하냐 3개로 시작하냐 차이인데, 하나보다 3개가 당연히 낫겠죠. 그죠? 하나보다 3개가 낫죠.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지만, 자 3개는 6주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거는 많이 주기 때문에 6주라는 기간을 더 걸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200포인트, 하나는 500포인트,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소비, 내가 제품에 대한 경험치를 가져가면서 그거를 전달하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자 A, B, C, D 이렇게 보면 포인트는 자 똑같거든요. A, B, C, D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나는 가게가 하나 있고 가게가 3개 있고, 자 A한테 올라오는 포인트 3000포인트, 그죠? 그리고 B한테 올라오는 포인트 2000포인트, 그 다음에 C 2000포인트, D 2000포인트. 내가 가게가 하나일 때는 얼마 받아요? 92만 원. 근데 내가
가게가 3개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올라와서 2번 가게에서도 받고 3번 가게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공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중복으로 1번 가게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나의 1번 가게에서도 돈이 되고 2번 가게에서도 돈이 되고 3번 가게도 돈이 되고 그러면은 가게가 하나일 때보다 3개일 때는 얼마에 자 주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가게가 하나인 거랑 3개인 거랑은 개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BC와 3BC 차이는 아까 이렇게 그리고 받아가면은 자 이렇게 작은 쪽으로 받고 나서 여기는 0포인트가 되고 이 첫 포인트는 없어지지 않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월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아이고, 네. 다음 주 시작 포인트는 이렇게 처음 포인트로 시작하고 여기는 이거는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뭘로 받은 거예요? 수당으로 이미 이번 주에 받은 거죠. 네. 이렇게 125포인트가 돼서 자 받고 굉장히 촘촘하게 해놨네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는 이제 4명을 소개하죠. 자 그 4명이 또 4명을 소개하죠. 그러면은 처음 1단계 내가 4명만 소개해도 가게 3개를 가지고 4명만 소개해도 월 20만원 정도. 자 근데 그 4명이 또 4명을 소개해요. 자 그러면은 80만원.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엄청난 단계 하나만 내려가도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4단계까지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 파트너들을 찾았을 때는 연 2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예요. 아까 말했던 연결의 대가. 연결의 대가로 처음에 1단계에서 2단계 내가 소개한 4명이 4명 정도로 소개할 때까지는 얼마 정도 뭐 돈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5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더할 나위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회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퍼주는데 당연히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 보상 플랜을 만든 사람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이아몬드잖아요. 저도 일 안 하고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추가 비즈니스라 해서 우리가 아까 앞서 가게에서 받는 거를 5,000포인트라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수나 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가게, 즉 여러분들 왜 본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게든 뭐 대리점이든 그러니까 완전히 가게 하나가 꽉 차가지고 막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뭘 내요? 본점에서는? 분점을 내잖아요. 그 분점에 3개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게가 하나, 둘, 3개가 다 마감이 될 때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추가 비즈니스는 이렇게 타 회사는 없어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내 추가 BC가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가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밑에 가서 다시 그래서 저 이제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규분 밑에 가서 제가 일하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무 좋죠.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요. 절대 쉬지 못하게. 네. 근데 그 대신 그걸로 인한 무한 수입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보시면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근데 추가 비즈니스도 제한이 없어요. 계속. 가게 하나가 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당 2개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어딘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 추가 BC에 이제 또 게임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렇게 1,000만 원 매출을 일으키는 그 가게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밑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 위에 제가 있지만 우리 파트너들 밑에 반대로 하면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또 우리 파트너의 추가 BC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있고 또 그 밑에 추가 BC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혀있다 해서 네트워크지 이상한 다단계여가지고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네. 추가 BC 센터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추가 BC가 3개가 마감이 될 때는 월 3,000 플러스 그 다음에 9개의 BC가 마감이 되면 월 1억이래요. 네. 와 하시죠? 근데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이 연결의 대가는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경험을 공유하면서 네,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딱 2명한테만 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파는 거와 영업과는 좀 달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가 BC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보너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생 매칭 보너스, PPPS. 왜냐면 가입하고 56일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들은 이제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고, 7년 동안의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 기록은 이렇게 됐어요. 자, 저는 여기서 제가 30% 성장했던 2017년, 2014년도에 제가 사인업을 하고 한 1년 동안에 점검하고 알아보고 의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2017년도에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그제 골드가 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루비 디렉터가 되면서 저기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 그 다음에 이그제 루비가 되면서 에메랄드를 갔는데 2020년도가 뭐였어요? 코로나였죠. 그래서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코로나 시기여서 한 15%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유산화는, 저는 이제 에메랄드 이그제 가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죠. 벌써 2년 전이에요. 네, 이제 저도 또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엄마, 저 때 2017년도에 제가 골드 700만 원에 이제 매출을 일으켰을 때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보너스가 됐거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걸어서 해돋이를 보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은 저희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저희 엄마를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메이징, 놀라운 상황이었죠. 걸어서 저렇게 해돋이를 보러 올라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척에 또 제가 엄마와 우리 허벌 하셨던 이모, 똘딱 망하는 이모와 함께 같이 이제 갔죠. 우리 이모는 지금 유산화 완전 매니아세요. 네. 많이 소개도 하시고 제품도 드시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희 엄마보다,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모는 뭐 당뇨랑 고혈압밖에 없는데 저희 엄마는 파킨슨 환자인데다가 훨씬 더 중증도가 높거든요. 근데 훨씬 더 건강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9년에 영양제 먹었던 그 영양제빨, 우리끼리 속된 말로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작년도에 이제 제가 제주도 여행을 우리 같이 저와 함께하는 일하는 분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고, 이제 저희 아들 첫 휴가 맞춰가지고선 데려갔어요, 이제. 네. 그리고 그때 그 코로나 시기 전에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리더십 서밋이랑 그 다음에 그로스 여행을 갔고, 이제 올해 또 가죠, 그로스. 그 사이에 제가 이 모든 그로스가 됐어요, 다. 네, 제 이름도 있어요. 네, 다 됐거든요. 부다페스트, 스리랑카 뭐 다 됐거든요. 네, 다 돈으로 받았죠. 그래서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국내 기업들은 돈으로 안 주고 제품으로 준대요. 그럼 인센티브 여행인데 내가 달성한 건데 제품으로 받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유산화는 다 돈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지인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미국 컨벤션을 갔다가 지인과 함께 이제 여행도 갔었고, 또 저희 아들 이제 한참 전이죠. 그래도 제가 루비에서 이제 에메랄드 가는 그 중간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미국 졸업장이 나오는 굉장히 비싼 학교를 보내가지고 1학년 때는 거의 영포자였는데 그래도 졸업을 하면서는 저렇게 A 언어라고 올 A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지금 군대 가 있죠. 제가 유산화로 변한 삶은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 앞에서 영양 강의도 할 수 있고, 이제 사업 강의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식이 교육이라던가 이제 투석 환자들 투약 교육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혼식이 아닌 컨벤션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그러한 것들 조금 누리게 됐고요. 제가 그냥 혼자 저 잘났다고 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저는 딱 이렇게 지인이랑만 했어요. 네, 여기 우리 아이 둘일 때 시작해서 아이 5이 된 우리 박지수, 지금 에메랄드님, 그다음 우리 여기 윤미영, 장대신. 여기 윤미영, 장대신 리더님 우리 20대 때부터 거의 20년 지기 같이 음악했던 친구 가족이거든요. 네, 이렇게 딱 그냥 저는 A 라인, C 라인 이렇게. 네, 근데 거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엄청난 팀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간호사,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윤미영 루비님의 또 시아가씨인 우리 백남정 골드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박지수 리더님의 시어머니,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박지수 리더님이 병원에 또 이제 간호사로 근무할 때 거기 환자로 왔었던 타워크레인 기사이신 우리 이선미 골드님,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였던 우리 변혜수 골드님 지금 60도 넘으셨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강사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이세요. 제가 2008학번이니까 우리 선배님의 동생이신데 네,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서 우리 이소영 골드님, 그 다음에 우리 헤어샵 원장이신 전명희 골드님, 그 다음에 저희 수선생님, 제가 간호사로 재직할 때 저희 병원에 수선생님이 지인이셨어요, 이분이. 네, 10년 전에 만났을 때. 근데 제가 유선으로 다시 컨택을 하고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분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안재현 리더님도 하고 22년도에 이렇게 다. 굉장히 보면은 네, 다양하죠. 네, 오늘 강의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네, 같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2022년 자 2023년에도 이제 나왔죠. 처음 1월에 아까 우리 이소영 골드의 파트너님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때는 이제 에메랄드 디렉터로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 그로스 9위였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또 해서 우리 성장률에 따라서 그로스는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좀 열심히